네,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차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게 고스란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기율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일정한 배열로 만들어 놓은 거, 일정한 순서로 배열해 놓은 것을 주기율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일단 주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기라는 것은 가로줄이죠. 가로줄. 주기는 현재 지구상에 나와 있는 원소들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이 주기라는 것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 그게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1주기 원소가 있고요. 껍질의 수가 2개다 2주기 원소가 되겠죠. 껍질의 수가 3개면 3주기, 껍질의 수가 4개면 4주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5주기도 있고 6주기도 있고 7주기도 있어요. 그래서 총 7개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껍질에 들어있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같은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 같은 그룹을 우리는 족이라고 부르면 족.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만 들어있다, 그러면 1족이 되는 거죠. 1족 원소. 2개가 들어있어요. 그 2족 원소. 3개부터 12개까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 3족부터 12족은 여러분들이 화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때 그때 하기 때문에 고1 과정에서는 아직 몰라도 되는 거예요. 3족부터 12족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 17, 18족도 있어요. 자, 이렇게 붙여놓을까요? 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오늘은 1주기, 2주기, 3주기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2주기 원소, 전자 껍질을 2개 갖고 있는 원소, 2개 가지고 있는 원소, 그 다음에 3개를 가지고 있는 원소, 3주기 원소,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제가 원자 번호가 정해진다고 했죠.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면 1번. 누굴까요? 수소입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러면 헬륨 2번이죠. 양성자 개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3번에 해당하는 것 리튬, 4번은 베릴륨, 자, 그 다음에 5번은 궁소, 6번은 탄소, 많이 봐왔던 원소 기호죠. 7번은 질소, 8번 산소, 그 다음에 9번은 플로린, 10번은 네온이 되겠어요. 자,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은 규소, 15번에 해당하는 것 인, 16번에 해당하는 것은 항, 17번 염소, 18번에 아르곤이 나옵니다. 19번 칼륨,
그 다음에 20번 칼슘.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해당하는 원소들을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붙여봤어요. 자, 그러면 족과 주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1주기에는 왜 원소가 두 개만 존재를 하느냐? 즉, 첫 번째 전자 껍질, 그 전자 껍질을 하나만 갖고 있는 원소가 두 개인 이유. 원자과 전자가 첫 번째에는 두 개까지만 들어가니까 하나만 들어있으면 누구예요? 수소예요. 두 개 다 채우고 있는 것은 헬륨이에요. 그래서 1주기의 원소에는 두 가지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만 있는 수소, 두 개 다 채워져 있는 헬륨. 자, 2주기 원소에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8개네요. 3주기도 8개죠. 2주기, 즉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 껍질에 몇 개까지? 8개까지의 원자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겁니다. 하나만 들어있으면 리튬 2개, 베릴륨 이렇게 하는 거죠. 8개 다 채워져 있으면 네온이 되는 거예요. 3주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총 3개가 존재한다. 3개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3주기 원소죠. 하나가 존재하면 나트륨, 2개가 존재하면 마그네슘, 거기에 8개까지 채워져 있으면 아르곤. 그럼 4주기인 거예요. 전자가 또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이 또 있다는 얘기죠. 총 4개의 전자 껍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 2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1족 같은 그룹이에요. 단 예외. 같은 1족이지만 수소는 밑에 있는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과는 다르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거든요. 근데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수소와 리튬 또는 나트륨, 칼륨은 서로 같이 묶어주진 않아요. 그냥 일족이라고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알칼리 금속 또는 할로젠 원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금속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밑에 더 있습니다. 몇 주기까지 있으니까? 7주기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을 뭐라 부르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금속이죠?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에 넣었을 때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입니다. 보통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단단하잖아요. 철 얼마나 단단해요? 알루미늄도 단단하죠? 그런데 이 금속들은 단단하지 않아요. 칼로 잘랐는데 잘라져요. 철은 칼로 잘 안 잘라져요. 그죠?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한 금속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등은 이런 금속 덩어리들은 우리가 마치 야채를 자르듯이 칼로 자르면 쉽게 잘라집니다. 단단하지 않고 무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르다. 그리고 자른 면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공기 중에 나눴을 때 처음에는 광택이 있어요. 은백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색깔이 어두워져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쉽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리튬도, 나트륨도, 칼륨도. 조그맣게 떼어서 물속에 딱 던졌는데 펑! 물과의 반응성이 크구나. 네. 폭발할 수 있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해요. 왜 비슷하느냐? 원자과 전자가 같은 수만큼 존재하니까. 어디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알칼리 금속 하나씩 존재하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들어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그 다음에 나트륨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들어있어요. 칼륨 네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들어있어요. 누가? 원자과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무슨 성질이?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이족도 서로 비슷한 거죠. 13족도, 14족도, 15족, 16족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할로젠 원소가 딱 등장을 합니다. 할로젠 원소들은 일정한 특유의 색을 갖고 있어요. 색. 자, 플로린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염소 황록색을 띠고 있어요. 이 라인에 4주기에 해당하는 원소 중에서 브로민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이 붉은색이 아니에요. 색깔이 원래 이 원소 자체의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얘기죠. 아이오딘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자, 특유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강해요. 그 다음에 냄새도 나요. 플로린 치약 생각해보세요. 치약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염소 달걀 썩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나요. 특유의 색을 갖고 있으면서 일정한 냄새도 나는 것들. 서로 성질이 비슷한 거죠. 왜? 같은 족에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매우 안정하여 다른 원자와 결합하지 않는 기체가 있습니다. 비활성 기체입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수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얘는 푸른색이네요, 노란색에 가깝네요, 초록색에 가깝네요. 이거는 교과서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글씨 색깔을 보세요. 수소는 푸른색을 띠고 있죠. 근데 리튬은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브로민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상온에서요. 상온은 한 22도 정도라고 했잖아요. 22도 정도의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수소는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가 구분한 겁니다. 구분. 푸른색을 띠고 있는 애들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되는 거죠. 기체 상태. 붉은색 액체 상태로, 액체. 그 다음에 검은색은 기체, 액체 했으니까 누가 나와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들이 검은색인 거예요. 자, 그럼 왜 색깔을, 바탕의 색깔을 달리 했느냐?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비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냈어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인, 황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속이 아니라는 얘기죠. 금속이 아닌 경우는 이런 원소들은 전기를 잘 통하지 않아요. 열도 잘 전달하지 않아요. 누구는 예외? 탄소는 예외. 탄소는 건전지에도 쓸 만큼 전기를 잘 통합니다. 자, 주로 기체 푸른색이 많잖아요. 또는 고체 검은색이죠. 비금속이지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 브로민.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요. 노란색을 띠고 있는 지금 원소. 노란색을 색칠한 원소들은 금속입니다. 열을 잘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잘 통해요. 그리고 힘을 가했을 때 얘네들은 부서지지 않아요. 잘 늘어나요. 잘 늘어나는 대표적인 예, 알루미늄으로 만든 얇은 호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예? 철도 마찬가지,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선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 만들 때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철, 알루미늄, 구리,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이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힘을 가했을 때 잘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비금속들은 잘 늘어나진 않습니다. 쉽게 부서져 버릴 수가 있어요. 힘을 가하면 고체 상태인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고체 상태인 경우에만. 자,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 풍소하고 규소는 왜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풍소나 규소 등은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또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여 준이에요.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더라, 또는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다. 준금속. 그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자, 금속성은 어디로 갈수록 강할까요? 주격을 봤을 때 왼쪽 아래 부분으로서 가면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요. 반면에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합니다. 자, 같은 알칼리 금속이라 하더라도 더 무른 금속, 칼로 더 잘 잘라지는 금속, 칼륨이 더 그래요. 누구보다? 나트륨보다. 밑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집니다. 폭발성이 강한 것도 칼륨. 자른 단면이 더 빠르게 색깔이 변하는 것도 칼륨. 밑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왼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파상에서는 금속성이 강한 것이고, 밑으로 갈수록 역시 강한 것이다.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에 존재하는 원소일수록 비금속성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기율표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었습니다.